금요일 오전 8시 반? 일을 하고 자주 만납시다. 저번에 그 형을 좀 더 필요한 관심이 있어요. 그 이름이 문성? 네, 괜찮으세요? 문석준 아니 항상 나한테 가수니까. 전화문자고 막그 수술하고 술을 좀 잘해서 뭔 수술? 그 손가락이 뭐 화상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 못 들었어. 나한테 이렇게 원장이 다음 달 퇴근을 편하시다는 조차를 있는데 제가 읽었는데 그때 답장을 못해 이게 언제 왔었냐 이거 15일 날 왔어. 벌써 보름 됐지. 아, 얘한테 시험이 이제 다음 주 아닌가? 그 형은 저 시험 제대. 저 걔는 상관없지. 네. 야 시험 수술 끝나고 네, 수술 끝나고 아마 연락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녁은 먹으면 돼. 먹는 건 어렵지 않지. 나이 어떻게 살아? 그러니 부산 3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수련하기보다는 2턴 정도만 해서 병원을 근데 그 병원하고 싶다고 네, 한마병원 가지고 있고 지금 가족분들이 지금 다 동생 저 여동생분이 지금 레지프 의과대학에서 지금 여동생 의사야? 의대생 아마 의대생이나 곧 졸업하실 같이 이게 누구 오시지? 제 옷입니다. 아무나 보셔도 돼요. 저는 이거 보고 화주연수 오시라고 생각했어요. 병원 야니 옷까지 가 그래. 제 옷입니다. 저도 정확하게 아니 두 분도 오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여기다 잡으면 요거를 되고 보면 한번 영양 뭐 식하면 충분히 장점이 있고 이제 마케팅이나 요 편한 데 놓으시고 그런 사실 오시면 정말 오실 수 있는데 10대 8명이 대표님 그 PPT 몇개 띄웠습니까? 저 3개요. 잘하셨어요. 병원에서 그, 짧고 굵게. 네. 하는 게 맞지. 다 얘기하시면 되니까 네. 매번 말씀드리는 다 얘기하시면 돼. 그동안 다시 좀 늦는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강의 네.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너무. 네, 뭐 이렇게 대단한 강의라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과 제가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런 데이터를 냈던 것들을 좀 한 번에 알려드리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실제로 제가 한 달 전에 경희대학교 호텔관광학부에서 특강을 했을 때 했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 PPT를 3개 정도를 제가 준비해와서 짧고 굵게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이크 조금만. 네네네. 일단 뭐 저에 대한 소개는 그냥 뭐 책도 썼지만 사실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뭐 뮤지컬에도 출연을 했었고 제가 책도 10권 정도 냈어서 저에 대한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서 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저의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대학교 강의들은 많이 했었고 이런 거 창업에 대한 강의를 사실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저도 방송 같은 데 좀 많이 나와서 저 자체를 브랜딩하는 것도 좀 다양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전문직 분들이 자기에 대한 브랜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 자체가 콘텐츠가 해서 조회수를 높게 나온 콘텐츠가 있으면 그것을 또 이용을 해서 저희 회사에서 전문직 분들, 마케팅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다시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 드리는 것도 이제 했었고요. 실제로 저는 회사를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더 컬처앤이라는 회사 아래에 드림 미드에스라는 출판사와 더 웰리스앤이라는 의료관광 그래서 총 3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저에 대한 브랜딩은 또 이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더 컬처앤을 검색해서 나오는 거는 좀 저희 활동에 대한 브랜딩에 대한 기록이 많고 드림 미드에스 출판사 같은 경우 정말 출판만 해서 저에 대한 존재감이 다 빠져 있어서 저에 대한 자료보다는 저희 회사가 10년 동안 890권 이상을 출간했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 위주의 약간 캐시카우 회사이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신사업을 만든 그 의료관광 MSO 더 웰리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국인들을 한 100명 이상 정도 유치를 했었고 저희가 단순히 병원뿐만 아니라 호텔, F&B 등 투어 패키지를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회사에서도 문화살롱이라는
키워드를 10년 동안 이제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클래식 연주나 이런 문화 생활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 안에서 네트워킹을 하는 거를 제가 진행을 해왔어요. 근데 결국은 작년에 제가 해외에 있는 CEO들과도 다 MOU를 맺어서 한국에 잠깐 CEO들이 왔을 때 그분들도 한국의 CEO들을 보고 싶은데 뭔가 볼 곳이 없다. 그래서 이런 좀 하이엔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니즈가 있으셔서 실제로 저희가 이번 연도부터는 VIP 멤버십 사업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사실 의료관광이라는 외국인들만 저희는 대상을 하는 건 아니고 해외에 있는 KCO들이 잠깐 한국에 한두 달 왔을 때도 정말 의료에 대한 니즈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인과 외국인을 둘 다 하는 게 다른 의료관광 MSO 법인과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저번 주에 오픈한 압구정의 모나버컵 공간 더 컬처럴 라운지 6호점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저희가 웰리스 행사를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애프터눈 티와 함께 한 40-50명 정도가 오는데 왔을 때 피아노 연주도 듣고 체험형 점심으로 뇌파 분석과 함께하는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팝업 존도 있고 패션 브랜드도 팝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웰리스에 대한 행사도 주기적으로 열면서 결국 의료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까지 의료 관광으로 엮고 싶다. 그리고 의료 관광이라는 개념이 너무 외국인들한테 겨냥되어 있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런 대전이나 아니면 지방에 내려갔을 때 그것 자체도 한 3박 4일 정도를 짜면 이것도 웰리스의 패키지로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는 국내와 해외 타겟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 저도 이 작년에 의료관광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단순히 10년 전에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성형을 많이 하니까 그냥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성형외과 원장님들의 인터뷰를 실제로 따보니 정말 매출의 80%가 지금 외국인 환자라고 하고 또 제가 저번 달에 국회 포럼에도 의료관광에 대한 포럼에 갔었는데 실제로 국가에서도 엄청 밀어주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여서 단순히 10년 전에 수술을 하러 오는 그 니즈가 아니라 캐대헌이나 한국에 대한 니즈가 많아졌기 때문에 온 김에 저희도 베트남 간 김에 발 마사지를 받는 개념으로 무조건 한국에 가면 울세라나 뭐 인모드 같은 거 맞아야 된다는 개념으로 더 확장이 된 게 최근 10년의 트렌드에서 달라진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제가 이제 2016년도부터 뭐 생일 파티를 빙자한 문화 살롱을 했는데 저는 이제 제 책을 사실 2024년도에 다 나눠주고 연주회도 열고 해서 이 네트워킹에 대해서 제가 되게 단단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출판 사업을 할 때는 제 지인들이 그렇게 많은 인맥이 있는 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마케팅으로 거의 대부분 고객들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 관광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매달 첫 주 월요일 저녁 때 저희 공간에서 뭐 의료계랑 마케팅 업체들 대표들 그리고 브랜딩하는 사람들 저희 의료 관광 관련된 사람들 모임을 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모임을 3번만 열었는데도 여기 안에서 엄청난 협업거리가 일어나고 이게 실제로 대면하면서 막 이렇게 의뢰를 하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저희가 신산성형외과랑도 이제 협업을 맺었는데 뭐 강남성형외과 원장님이랑도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면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서 패키지를 짜보자. 근데 이거 자체는 인간적인 면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B급 정서로 약간 이런 파티를 많이 열고 여기서 이제 친해지게 한 다음에 비즈니스를 그 넥스트로 하게는 의료관광이 저희 회사에서는 그 신사업으로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의 출판업 같은 경우는 시니어 사업이어서 돈이 많은 시니어들이 하고 싶은 모든 걸 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2016년도에 해서 창립한 회사가 더 컬처앤이었는데 실제로 저는 좀 우연히 대학생 때 책을 썼지만 보통 책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돈이 많고 시간이 많은 60, 70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시니어들 고객이 많고 돈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저희는 지금 출판업만 생각을 했지만 결국 요즘에 트렌드 키워드는 웰리스인데 결국 웰리스와 시니어는 저는 같이 간다. 그리고 안티에이징과 앞으로 돈이 되는 사업은 이거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 안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원래는 출판업에만 국한을 했지만 이 출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에 대한 힐링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진입장벽을 낮춰줄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를 열고 그 안에 책 출판을 넣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웰리스든 시니어든 어떤 사업을 할 때 출판업을 좀 엮어서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이 같은 경우는 그러면 너 이제 사업하는 애냐라고 하면 저는 음악을 하고 싶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피아니스트셨고 동생도 바이올린 연주를 하지만 이 업계의 문제점을 어머니 세대나 동생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그런 거야라고 받아들였고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할 때 너무나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됐는데 이거를 먹고 살기 힘들다고 포기하기에는 사회적으로 인적 자원이 낭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음악을 전공해서 돈을 못 번다고 하기에 음대가 다 없어져야 하냐
라는 그런 철학적인 고민을 10년 동안 해본 결과 일단은 돈을 다른 거로 벌고 연주는 계속 해보자 라고 해서 저는 버스킹도 했었고 세종 체인볼도 저희가 10번을 떨어졌는데 11번째 때 붙어서 제가 만든 팀이 단독 기획으로 연주를 했었는데 실제로 유학을 갔다 오지 않은 친구들끼리 팀을 만들었는데 이런 홀의 연주 선계 손에 꼽아서 되게 응대생 후배들도 되게 좀 이렇게 많은 영감을 받았던 연주라고 했었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가 주얼리 사업도 하는데 이 주얼리 사업을 만든 이유도 여자 아이들이라는 뭐 이런 그 누드 뮤직비디오를 비롯해서 연예인 협찬도 많이 이뤄졌었는데 저희는 사실 주얼리를 만든 이유가 시니어 패션쇼들 협찬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니어들의 관심사로 만들었는데 이게 오히려 2030의 연예인들한테 조금 이제 바이럴이 터져서 실제로 저희가 판매는 하지 않고 렌탈 위주의 이 쇼룸도 저희가 압구정 공간에 같이 이제 해놨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6호점을 저번 주에 오픈해서 이 PPT에는 못 넣었었는데 문화복합공간을 총 5개 정도 운영을 했었고 지금은 다 접고 이제 압구정점으로 이제 요약 이렇게 하나로 뭉쳤는데 실제로 종각 1호점은 영풍문고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출판사를 하는 게 메인이었고 뭐 마곡, 강남, 동대문, 고덕 이렇게 저희가 평수가 다 다르게 들어갔었는데 결국 이 공간의 그 운영 목적은 그냥 공연을 하고 싶거나 전시를 하고 싶은 예체능 친구들한테 뭔가 이제 무료로 전시도 하는 기회도 주고 싶고 사람이 모이면 돈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순수한 꿈에서 시작을 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적자와 힘듦을 겪게 해줬는데 또 다시 오픈을 한 이유는 제가 1호점에 정확히 1년 동안 4억 정도를 아예 날렸어요. 저는 이제 투자도 받은 적도 없고 열심히 모은 돈을 날리면서 느꼈던 게 이 문화예술만을 위한 공간은 내가 건물주가 아닌 이상 하면 안 되는 거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1호점이 저희가 월세가 1,500이었는데 인테리어 공사가 1억 이상이 들어갔으니까 처음에는 서점에 온 사람들이 뭔가 우연히 클래식을 들으면 클래식에 대한 관심사가 있어지지 않을까라는 꿈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리고 여기 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책 출판 계약을 하면 저희가 900만 원 받고 이제 올인원 서비스 진행할 때 그래도 3,400만 원 남기 때문에 한 4-5명만 이렇게 의뢰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간단히 계산을 했지만 문제가 서점에 오는 사람들이 돈이 많지 않다라는 그 계산이 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쯤 운영해서 여기 망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모아둔 시드머니가 뭐 20대 때 이걸 창업을 한 거니까 4-5억 정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거 1년 못 버티겠다. 그럼 일단 철거 공사까지 계산을 했을 때 나에게 9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보통 이런 망한 얘기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걸 좀 더 얘기를 하면 이제 약간 그렇죠. 약간 저 강의하다 보면 이렇게 뭐 남 잘난 얘기 막 듣는 거보다는 망한 얘기가 더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1호점 때 이제 망했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때 사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때는 월세가 1,500이라는 거는 월급 이게 상주 직원이나 이런 거 다 뺀 건데 그럼 하루에 자기만 해도 50만 원이니까 제가 하루에 10만 원도 잘 안 쓰는데 그래서 그때 극도의 스트레스를 울면서 지새다가 갑자기 화나는 거예요. 내가 괜히 꿈에 저당 잡혀가지고 이거 국가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하다가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그럼 더 미친 짓을 해보자 해서 제가 마곡의 건물주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마곡이라는 공간이 그 신사업들이 많은데 국가에서 6-7년 동안 묶어놨기 때문에 땅을 저렴하게 내놓은 걸 제가 알고 있어서 본인의 사업 빼고는 상업적인 시설을 유치를 할 수 없는 기간이 묶여있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건물들 사업 같은 경우는 주말 점심이나 평일 저녁은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너네 공간 남으니까 우리한테 이거 좀 몇 개월만 무료로 빌려주면 청년들을 위해서 봉사한 컷을 우리가 기사에 내주겠다. 해서 실제로 딜을 했고 또 1, 2호점 딜이 또 되니까 3호점 또 저기 옥상인데 갑자기 3개월이 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만 나 무료로 줘. 해서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미친 짓으로 망했는데 이제 거의 5호점까지 한 거잖아요. 근데 망할 뻔했지만 5호점까지 확장을 했을 때 1호점은 4억에 날렸지만 2, 3, 4호점은 뭐 조금 공사를 했다고 해도 한 호점당 한 4,500만 원 이내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4억 날리고 망할 뻔했는데 한 1,500, 2,000 정도 더 투자하고 5호점까지 한 미친 짓을 했지만 책에서 성공한 척 이제 했죠. 문화공간 공간을 5개 정도 운영해봤다. 그럼 이게 포트폴리오가 돼서 실제로는 건물주분들이 공간이 남았을 때 저한테 돈을 내고 이제 컨설팅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이 경험을 그냥 좀 재밌는 썰 겸 이제 다시 6호점 오픈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갑자기 울분이 나도 항상 궁금했어. 저거 네. 어떻게 쉽지 않은데. 이게 그러니까 꿈이 저당 잡히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약간 6호점은 어디에 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압구정. 아, 네, 그래서 거기는 좀 이따가 제가 네, 좀 장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그냥 이게 제가 책을 내고 나서
그 저도 되게 조금 특이한 게 저에 대한 자아 실현이 너무 중요하고 의식주는 돈을 아예 안 쓰거든요. 그래서 옷은 10,000원짜리 오늘 입고 또 그냥 엄청 이렇게 많은 20,000원짜리 입는데 저는 자아 실현에 대해서 너무 많은 투자를 해서 제가 쓴 책을 가지고 제가 독립영화도 만들고 뮤지컬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은 이제 뮤지컬 써니텐으로 배우로 도전한 이유가 내가 플레이어 입장이 돼야 나중에 제작자 입장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3개월 동안 다시 밑바닥에 이렇게 무명 배우처럼 해가지고 진짜 소위 말해서 개고생하면서 공연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공연이 저는 플레이어로 끝나는 것보다 제작에 대한 꿈이 항상 있어서 이런 플레이어를 계속 하는 거고 실제로 꿈을 찾는 음대생의 독립영화랑 뮤지컬 제작을 했었는데 뭐 이거 다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꿈을 찾는 음대생 뮤지컬도 2025년 아까 그 고덕에서 했던 제 생일 파티 때 그냥 올렸어요. 약간 제가 배우 친구들이 많으니까 생일이니까 이제 열정페이로 그냥 비용 넣고 생일 선물을 해줘 해가지고 이제 단가를 엄청 줄여서 연출님이나 뭐 배우하는 사람들 돈 한 명도 안 주고 이제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이제 유튜브에 치면은 어쨌든 꿈을 찾는 음대생의 뮤지컬이 또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어요. 저희가 다 연습하고 뭐 출연진 5명에 제가 음향팀 조명팀 다 불러서 했으니까 그리고 꿈을 찾는 음대생 뮤지컬 제작할 때 제가 뭐 한 200만 원도 안 들었는데 인맥 다 오고 해서 어쨌든 영상이 있으니까 뮤지컬도 제작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약간 이런 식이에요. 제가 아까 프로필을 하루에도 좀 약간 사기돈 아니고 진실도 아닌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거짓말을 그런데 사실인가 싶으면은 약간 퀄리티는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꿈을 찾는 음대생 독립영화 제작도 2024년도 11월에 나름 시사회까지 했어요. 제 지인들 모아가지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쓴 책을 약간 각색을 라라랜드처럼 해서 제가 대본 쓰고 촬영팀 구하고 조명팀하고 제가 카메라 작동 쪽으로 다 배우고 영화 감독 되는 법 이런 거 다 찾아서 나름 제가 제작자 겸 기획자 겸 대본 쓰고 하는 걸 다 했는데 결국 이거를 제 자아 실현만 하기에는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썼고 이거에 대한 당위성을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일단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하면 돈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책을 썼는데 제가 이런 거 하고 싶으면 저는 인간은 누구나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을 쓴 다른 시니어분들도 티를 안 내지 나에 대한 책을 영화나 뮤지컬로 제작하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사람인데 제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씩 만들고 저희 회사 신사업으로 만들었어요. 실제로 자서전 쓰신 분들 중에서 독립영화나 뮤지컬 제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대행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책을 이제 같이 콜라보한 대학로 연극도 진행을 했었고 이거는 이제 열리지가 않네요. 위에 거 편집 사용 누르시면. 아. 안 돼. 안 되나? 쇼를 다시 켜야 유튜브로 되네요. 약간 이제 거의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같이 좀 커가는 느낌인데 이게 제 24, 25 항상 그냥 공연에 넣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엄청 싫어하시긴 했는데 당연히 제 돈으로 하니까 엄마랑 같이 연주를 했었고 근데 저는 항상 사실 생일 파티 때 제 친구들 근데 코로나 때여서 이제 10명씩 20번 파티도 하고 이제 항상 저 제작이나 사실 공연에 대한 꿈이 있는 이건 이제 제가 오픈했던 종각 1호점 그래서 2023년도는 제가 운영했던 종각 생일 파티 했었고 강남 부티크 모나코 갤러리 했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병원 팝업들이나 아니면 이런 기업 팝업들을 다 끌어와서 실제로 생일 파티 때 200~300명 왔을 때 이런 문화 공연도 있지만 기업들의 팝업도 있고 홍보도 도와줘야겠다 해서 실제로 뭐 생일 파티 때 제가 비용을 받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협찬을 받을 때 비용을 받지도 않지만 저는 결국 1년에 그냥 한 번 몰아서 비용을 쓰고 좀 제 지인들의 PR도 도와주고 네트워킹도 좀 단단하게 해야겠다라고 좀 저만의 신박한 방법으로 했던 게 좀 생일 파티였고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이제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를 비롯해서 해외에 있는 KCO들을 모아봐야겠다 해서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MOU를 맺은 것도 그런 CEO분들 한 10명 이상 돼요. 근데 이분들이 뭐 미국에서 K 웰니스 스파를 4개 정도 운영하시는 분 아니면 뉴욕에서 부동산 사업하시는 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K랑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 그런 살롱도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이번 연도에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이제 의료 관광에 대한 얘기였고요. 또 다른 PPT를 보여드리면 그러면 일단 어쨌든 의료에 관련되신 분들이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뭐 저희 회사가 메인 비즈니스는 출판업이지만 작년에 신사업으로 시작한 의료 관광을 너네 회사에서 어떻게 하냐에 대한 PPT를 간단히 준비해 왔습니다. 어제 저 PPT 다 만들었거든요. 오늘 위해서 급하게 만든 거긴 한데 네, 일단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의료 관광에 외국인들 유치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브랜딩이나 마케팅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회사여서 결국 퍼스널 브랜딩과 그리고 이제 웰니스의 개념과 그리고 해외 VIP 유치 이렇게 세 가지 꼭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병원에서도 아까 PPT에 조금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는데 병원들이 그냥 단순히 외국인들을 많이 받으면 좋지 않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첫 번째는 통역에 대한 그 불편함이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인들 같은 경우가 한두 시간 상담해도 나 안 할게 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의사들이 되게 피로하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을 안 지킨다. 근데 2시에 예약했는데 4시에 와놓고 왜 안 되냐고 엄청 화를 내니까 이게 저희 나라와 정서가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공주대접을 받는 그런 문화래요. 그래서 의사 너네도 나한테 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않아 라는 거니까 좀 한국 의사들 소위 말해서 현타가 많이 온다고 하고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비용이 높지도 않대요. 그래서 국가별로 제가 물어보니 뭐 싱가포르나 대만 쪽은 그래도 비용을 많이 쓰지만 중국인들 객단가는 100만 원 이상이 안 되고 특히 그거보다 더 안 쓰는 게 일본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상해에 출장을 가서 그 상해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한인 CEO분도 제가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러면은 옛날에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성형수술 하러 많이 왔는데 요즘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저도 상해에 가서 알게 된 게 첫 번째는 중국인들도 어쨌든 자기 나라가 되게 짱이다 이런 게 있어서 한국 뭐 별거야? 이렇게 문화가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중국인들한테 인터뷰하니까 제가 10년 전에 상해 갔을 때는 한국인이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뭐 K 화장품 너무 좋지 않아요? 했지만 이번에 뭐 일본 화장품이나 중국 화장품도 좋지 않아요? 한국 화장품 몇 수?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셔서 실제로 안 신기해 하시더라고 한국인을. 그래서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뉴스나 언론에서 보는 거는 중국인들이 맨날 우리나라 엄청 좋아하고 우리나라 그 귀찮아하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뭐 상해가 좀 잘 사는 중국인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국인들을 좀 낮게 보는 게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이게 미디어에서 보는 거랑 실제랑 많이 다르다. 그런데도 한국에 오는 사람들의 니즈를 물어보니 첫 번째는 성형수술을 일단 중국인들이 이제 엄청 잘한대요. 그래서 왜 잘하냐라고 했더니 중국은 또 뭐가 잘 되면 다 벤치마킹 하니까 엄청 그 시절 10년 전에 한국으로 또 엄청 많이 보냈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들을. 그래서 이제 많이 배워서 간 것도 있고 그게 케이스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성형은 이게 잘하는 사람들 많이 해본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서 인건비는 낮은데 많은 시술을 했으니까 중국인들이 더 잘해서 오히려 역으로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성형수술을 하러. 그럴 수도 있죠. 네. 저렴하고 실력 차이가 많이 안 나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작년에 출장을 갔을 때 좀 많이 놀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서 그 문제를 이제 발견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냐. 제가 뭐 병원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폭풍 지분을 이제 상해 간 김에 이제 비행기 값을 뽑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엄청 물어봤는데 그분들이 얘기하셨던 게 한국에 그래도 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레이저나 뭐 이렇게 슈링크 인모드는 좀 브랜드명이 없는 것 같고 뭐 써마지나 아니면은 그 울세라 이런 거는 아예 대중적으로 유명한 것들이 이게 중국에서랑 일본에서 한국이랑 단가가 2~3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중국에서 이거 싸게 못하냐라고 제가 물어보니 중국의 정부 자체가 외국에서 기계를 들여오는 거나 그 소모품에 대한 관세를 엄청 물고 그게 되게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문화도 있지만 해외에 있는 기계들을 안 쓰게 하고 싶어서 엄청 금액이 높다 보니 이거는 한국으로 갈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보톡스 아니면 레이저, 리프팅 이런 거는 한국으로 많이 오고 제가 이제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님들한테도 여쭤보니 오히려 코 수술, 눈 수술 하는 것도 2~300인데 써마지랑 울세라 하는 것도 2~300만 원 받으니까 의료사고 안 나고 이게 갑자기 하자마자 엄청 바뀌지 않아도 앞으로 바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가버리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운영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리스크가 적고 단가가 높은데 우리가 성형을 왜 해야 하냐.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많이 바뀐 포인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러면은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이 어쨌든 약간 웰니스 느낌으로 한국에 3박 4일 갈 때 약간 뭔가 이것저것 할 때 성형보다는 약간 뿌띠로 이런 팔자주름 없애는 수술보다는 필러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그 여자 좀 돈 많아 보이는 CEO인데 물어보고 어떤 서비스가 있어야 한국에 돈을 쓰겠냐. 뭐 엄청 막 어머 KFC 뭐 별거 있나요? 저한테 이제 하셔가지고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했던 게 자기가 지금 팔자주름인데 이걸 해결하고 싶다. 근데 제가 마침 그 일주일 전에 이제 협찬을 받아서 그 이렇게 뭐 이렇게 필러라 해서 팔자주름을 좀 일시적으로 고친 게 있어요. 그래서 전후를 보여주니까 자기가 한국 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50만 원 협찬을 받은 건데 그분은 얼마면 쓰고 싶냐라고 했더니 한 100, 200 정도면 쓰고 싶다. 부작용 없는 거 확정이 되면. 그리고 내 지인들 자체도 의료관광을 갔을 때 너무 덤태기 쉬운 경험이 많아서 이 신뢰 기반의 증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니 그 한국의 병원들이 직접 입점한 미인아이 같은 플랫폼들이 있더라고요. 대행사 없이 올 수 있는. 그래서 해외 사람들도 그 에이전시에 대한 불신이 엄청 높아져서 의료관광 자체가 저도 이렇게 파기 전에 그냥 뭐 누가 이렇게 인맥으로 연결시켜서 병원 연결시켜주고 그 돈 많이 먹고 저도 한국에서 100만 원 한국인한테 받는 거 중국인한테 2, 300만 원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은 외국인과 한국인 금액을 똑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그런 쪽에서도 뭐 이런 블랙리스트들을 공유하는 게 있대요. 뭐 한 얼마 받으면 이 병원 가면 안 된다. 근데 그런 걸로 역으로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강남에 이제 성형외과 원장님한테 여쭤보니 샤오홍수나 이런 게 바이럴도 좋지만 악성 리뷰를 했을 때 그 바이럴도 크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네들 잘못한 게 없는데 뭐 병원 입장이지만 잘못한 게 없고 뭐 오히려 자기네들이 대기 시간이 늦었는데 이걸 그냥 다 이 의사 탓으로 하고 악성을 올린 다음에 그러니까 진짜 환자가 엄청 끊기는 거예요. 이게 중국 사람들의 그 리뷰 영향력이 크니까. 근데 그걸 지워달라고 하니까 돈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악의적인 리뷰를 올려서 돈을 요구하는 유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블랙리스트들 혹은 이 병원은 가면 안 된다라는 몇십 개 병원 리스트들이 있어서 이걸 돈 받고 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의료관광이 되게 그러니까 우습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디테일하게 그냥 단순히 연결해주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시장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관리들 그리고 단순히 유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병원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국내 병원 마케팅은 국내에서는 또 마케팅 업체들한테도 사기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냥 외국인들 유치 많이 해줄 것처럼 몇 천만 원 받고 했는데 생각보다 유치가 안 되는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살롱 같이 열어서 마케팅 대표들이랑 의사들이랑 모임 일단 많이 열어주고 그 돈 관계가 없는 서로 많이 물어본 다음에 관련이 되면 저희가 연결만 시켜주고 끝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공간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공연 여는 걸 무조건 꼭 봐야 하는 공연을 넣어달라 이렇게 이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이 높다라는 거랑 외국인 환자들이 돈이 생각보다 되지 않는데 관리해야 될 것들이 많다. 그리고 악성 리뷰들을 관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사실 통역에 대한 이슈나 뭐 생각보다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효과가 없었을 때 의료 소송이나 뭐나 이런 게 하기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실제로 비용을 좀 많이 청구된 걸 나중에 알게 돼서 배신감이 들었었다. 그래서 이 양립에 대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2024년도 기준으로 외국인 환자가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해요. 이건 제가 저번 달에 국회 포럼에 가서 실제로 들은 내용이어서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제가 그때 포럼에 들어보니 카지노랑 이제 뭐 엮어서 카지노에 온 사람들한테 돈을 엄청 많이 쓰다 보니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카지노도 하고 그 다음 쉬고 싶을 때 뭘 하고 싶냐 했을 때 의료 관광을 넣어서 좀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카지노라는 게 조금 뭔가 불법적인 요소들의 어감이 있다 보니 국가에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어쨌든 그 국가 그 여의도에서 이 의료관광을 위한 포럼을 열 정도면 국가에서도 엄청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일자리 창출도 이쪽으로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사업가들의 돈이 되는 트렌드 키워드보다는 이제는 국가 트렌드와 K-뷰티, K-엔터에 이제 K-메디컬까지 좀 메인으로 국가에서 밀고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정부 목표는 2027년까지 뭐 이제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육성을 하는 게 이제 목표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 뭐 저희 회사는 병원들의 고민과 외국인들에 대한 고민을 좀 중간에서 조율해주는 역할을 하자. 실제로 의사들이 제일 큰 고민은 일단 상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리고 그 국가별로의 문화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데 내가 진료 보기도 바쁜데 이것까지 하자니 버겁고 안 하자니 돈이 안 되니까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또 강남권의 원장님들도 되게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악순환으로. 임대료. 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외국인들을 저희가 유치를 하면 그 외국인들의 얼굴이나 니즈나 뭐 저희가 출판업 하듯이 고민이 뭐냐,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너는 뭐가 필요해, 금액이 얼마, 이걸 딜을 하고 넘겨야 되는데 이걸 병원에서 하나하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지금 이번 연도에 진행하려고 하는 게 저희가 의료 상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걸 일본이랑 중국이랑 우리나라 계정에 다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서 실제로 의료 상식에 대한 그런 진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제가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올리고 그다음 뭐가 고민이 있는지 이 사람도 구체화된 다음에 병원에 가야 하는데 단순히 고객이 진상이라고 하기에는 이 구체화되지 않으니까 고객도 답답한 거예요. 내가 뭔가 입버는 지고 싶은데 여기 가면 눈 하라고 하고 여기 가면 거상하라고 하고 그러면 뭐가 맞냐. 그래서 결국 돈을 쓰고 싶은데 머리 아파서 안 쓰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희 회사에서 기획하는 거는 일단 외국인들 유치하는 거는 저희 회사의 마케팅으로 하지만 유치하고 나서도 일단 만나서 뭐 공장 형식으로 이제 컨설턴트 딱 붙어가지고 진짜 고민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바뀔 수 있다 약속도 다 받아놓고 이거 이상 요구하지 말아라 이거를 딱 하고 병원에 가면은 약간 뭐 표현을 하면 공장 직접 이대로만 해주면 병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그 기획 단계를 저희 회사에서 해서 넘기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저희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끌어오면서 이걸 병원에 좀 나눠주는 형태로 하면서 그다음 외국인들이 왔을 때 단순히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온 김에 서울 뭐 강남 쪽에서 수술했는데 한국에 어디 다른 명소 가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부산, 뭐 대전, 대구 이렇게 저희가 패키지를 짜놓으면 2박 3일 동안 뭐 한국의 템플스테이 같은 것도 체험할 수 있고 근데 그게 그 어떤 사람이 뭘 원하냐에 따라서 투어 패키지가 자세히 안 돼 있고 그냥 경복궁 가고 한복 체험하고 이런 게 있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뭐 100만 원 쓰고 싶어도 10만 원 쓰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 양쪽을 잡기 위해서 더 앨리스N을 만들어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의료 관광에 대한 PPT였고요. 원래 이게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압구정 공간으로 시작을 할 건데 그 의사가 아니어도 그 의료 기계를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울세라랑 비슷한 기능인데 에스테틱에서 쓰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 뭐 고민이 많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병원에 보내도 되지만 그 저렴이 부분을 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의료 관광을 하는 데가 아예 없어요. 근데 이런 걸로 신뢰가 있어야 그 다음에 10만 원을 쓰고 나서 신뢰가 있어야 100만 원을 쓰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계속 100만 원, 200만 원만 요구를 하니 날아가는 인원들이 많다라고 해서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다음 주에 미팅하기로 한 게 이제 에스테틱에서 쓸 수 있는 기계들을 좀 저렴하게 렌트를 할 수 있으면 저희 압구정 공간이 보통 저녁 때 바나 살롱으로만 운영이 되니 낮 공간에는 에스테틱처럼 좀 저렴한 버전으로 체험할 수 있게 뭐 반영구나 뭐 네일아트나 이런 식으로 근데 압구정에 저희가 이제 내는 것도 그런 것들을 실험해 보면서 외국인들이 반응을 좀 지켜보는 좀 K-뷰티인데 병원보다는 조금 낮은 허들이지만 저렴하게 좀 느낄 수 있는 쇼룸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 띄워야 하는 병원이 생긴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뭐 900만 원 받으면 인터뷰만 하면 3개월간 책을 낼 수 있는 퍼스널 브랜딩 회사로는 10년 동안 이름이 있으니 저희가 오히려 기획 투자를 해서 기획 출판을 해서 그 의사를 좀 유명하게 만들어서 그 병원에 좀 띄우는 역할도 저희가 같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외에 있는 CEO들과도 저희가 MOU를 맺었기 때문에 그 K CEO들 어쨌든 그 저희가 예시 중에 하나가 K 웰리스 스파를 4개 정도 운영하시는 대표님도 그 해외 사람들이 K 웰리스 스파를 되게 원한대요. 그 K 뷰티라고 그냥 검색을 구글에 해서 나오는 지도에 그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이게 K 어쨌든 그 뭐 마사지 하고 에스테틱의 영역에서도 만족을 많이 하니 그럼 나 한국에 가서 수술하고 싶다고 물어봤는데 자기가 추천해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CEO분들과도 저희가 이미 MOU 계약서를 다 맺어서 저희가 실제로 좀 시간을 한 2, 3개월 잡고 엄청 촘촘하게 패키징을 짜고 있고 패키징을 짰을 때 저희는 외국에 마케팅을 한다기보다는 외국에 있는 K CEO들을 위주로 마케팅을 해서 거기에 찾아오는 매장들의 외국인들과 실제로 한국에 잠깐 오는 돈이 많은 CEO들 그 두 가지를 타겟팅을 해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약간 뭐 나중에는 저희가 개원 컨설팅도 하고 메디컬 필드도 만드는 게 뭐 꿈이긴 한데 꿈이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결국 대체되지 않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술이 왜 필요하냐에 대한 기획이나 이해를 시킨 다음에 하는 것처럼 그럼 왜 이 의사여야 되냐라는 그런 관점의 마케팅도 저희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좀 다른 MSO 법인과는 좀 다르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압구정 공간을 이렇게 저희가 꾸밀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달 다른 미술 작품들의 기획전도 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또 다른 작품들이 들어오는데 결국 이 공간에 왔을 때 그림도 보고 사고 싶으면 다 요즘은 트렌드가 K니까 뭐 K 아트의 그림을 구매하는데 50만 원이야. 그럼 사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좀 시민 작가들 위주로 이미 기획전 다 잡아놔서 그럼 미술 작가 친구들 중에서 돈을 벌기가 힘들기 때문에 팔면은 갤러리처럼 수익 시어를 하고 안 팔리더라도 일단 이 공간에서 외국인들이 이 그림 작품을 많이 봤다라는 게 영 마케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공간 자체를 갤러리로도 운영을 하고 뭐 약간 메디컬 살롱 같이 해서 좀 에스테틱도 경험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문화예술 살롱의 공간으로 하려고 이제 저희가 6호점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1호점부터 5호점까지는 좀 문화예술에 대한 꿈 때문에 만들었다면 6호점은 웰리스 안에 문화예술을 넣어서 결국 웰리스와 의료관광을 위한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그 직접 모객을 위해서 인스타그램에서 몇백만 뷰를 만든 그런 계정을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팀이랑 저희가 미팅을 이미 다 끝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남이 읽고 싶은 책은 잘 만들 수 있지만 남이 보고 싶은 콘텐츠에 대한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마케팅 업체를 제가 찾아왔던 방법이 조회수가 100만 뷰 이상인데 팔로워가 1만 명 이하인 계정들 제가 한 20개를 리스트업을 해서 직접 제가 DM을 다 보냈어요. 이런 계정같이 나도 운영하고 싶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은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니 처음엔 제가 여기 출연하고 싶다고 DM을 했거든요. 출연하고 싶다고 해서 인간적인 라포를 쌓은 다음에 나도 사실 너네처럼 이렇게 유명한 채널을 만들고 싶은데 나는 100만 팔로워가 있는 계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네처럼 1만 명 전후에 팔로워는 적지만 조회수가 터지는 컨텐츠를 만드는 걸 하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좀 아예 윈윈 구조로 해서 비용을 제가 투자하는 것도 없고 여기서도 이 컨텐츠가 뜨면 어쨌든 PPL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 없이 저희가 같이 채널을 제작을 하기로 했고요. 국내에 그 콘텐츠 제작한 거 가지고 중국이나 일본어로 하는 것 또한 저희가 협업을 맺어서 아예 자체적으로 이제 그 계정을 만들 예정입니다. 근데 단순히 시술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외국인들이 왔을 때 정말 하루 투어를 했을 때 어떻게 이걸 투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브이로그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정말 슈링크 인모드가 무슨 효과가 있고 의료적으로 이게 뭐 이렇게 초음파인지 뭔지 사람들이 잘 헷갈려 하는데 그런 뷰티의 입문 강의처럼 저희가 의사들과 협업을 해서 그 두 가지 방향성으로 채널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CEO들과의 네트워크도 있고 저희가 사실 이거 무대포인데 그 국회에서 포럼을 들 때 카지노에 돈을 쓰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인사이트가 있어서 카지노 앞에서 우리가 계속 서 있은 다음에 전단지를 나눠줄까 진짜 그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도 한번 해볼 것 같긴 해요. 저는 이제 뭐 카지노에 인맥은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카지노에 왔던 사람들이 돈을 써도 심심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뭔가 누군가 제안을 해주면은 하고 싶은데 이거를 누가 제안을 해주진 않으니 저희가 진짜 그 앞에서 한번 다음에 만약 이런 발표 자료가 있으면 아까 제가 상해 가가지고 이제 그 생생한 그런 거 전달드렸던 것처럼 카지노 앞에서 진짜 이렇게 했었을 때 어땠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전 진짜 할 거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단순히 의료관광보다는 이제 저희가 그런 그 리무진 같은 차들 업체들과도 저희가 이미 MOU를 다 맺었어요. 그래서 입국부터 저희가 VIP 서비스로 해서 그 차 안에서부터 저희가 홍보 영상을 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특히 중국인들은 뭘 해라고 안 해요. 그 스스로 납득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의전을 빙자해서 이제 저희가 아마 이거는 저희 고객이 아니어도 엄청 저렴하게 할 거거든요. 그냥 뭐 신사동이나 압구정이 무조건 가고 싶어 하는데 공항버스를 타고 싶진 않고 짐이 많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협업된 곳이랑 좀 저렴하게 해서 이렇게 하면 실제로 홍보 영상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유입하는 게 오히려 마케팅이 좀 직접적이겠다 싶어서 입국부터 저희가 의전을 할 거고 병원 진료 이외에 럭셔리 휴식이나 아니면 문화체험까지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올인원으로 VIP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뭐 차별화 포인트는 사실 타겟 고객이 MSO 이런 곳 같은 경우는 객단가가 100만 원 미만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객단가 1000만 원 이상만 받겠다. 근데 이렇게 객단가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뭐 인모드, 슈링크, 써마지 이런 걸로만은 채울 수 없으니 약간 그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돈이 많은 여자들, 남자들 돈 잘 안 쓰거든요, 자기 얼굴에. 그럼 그 그러니까 돈이 많은 남편의 아내분들이 저희가 겨냥인 거예요. 심심하시고 돈 많은 남편. 그러면 그분들은 안티에이징이 엄청 환장하세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거상이라는 수술이 몇 천만 원 하는데 거상을 하면 이 주름을 이렇게 올려서
약간 그걸로 10년이 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나라가 엄청 잘한대요. 그래서 그런 거상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줄기세포나 이런 키워드들을 넣으면 객단가를 높일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는 좀 객단가가 높은 버전으로 이제 하는 게 차별하고 서비스 범위는 저희는 그 다른 것과 다르게 그냥 단순히 환자를 알선하거나 기본 통역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숙박, 관광, 쇼핑, 의전이 올인원 원스톱으로 해결이 되는데 사실 의전하는 그런 자동차 협업도 제가 그냥 이걸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고 모르겠으니까 일단 모임을 많이 열었는데 모임을 연다고 하니까 그런 대표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MOU가 다 맺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인맥 기반으로 시작했다가 하나씩 들어가서 저희가 무드서울이랑도 협업을 했었고 반포한강에 떠있는 세빛둥둥섬에 떠있는 엄청 큰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입장에서도 어쨌든 대신 저희가 마케팅을 해주고 저희 입장에서도 선택지를 여러 개 줄 수 있으니까 저희가 K-뷰티, 제품, 숙박, 관광 이거 다 올인원으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차별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뭐 블로그 단순히 상위 노출이나 가격 할인 이벤트로 한다면 저희는 아예 의사를 자체적으로 띄울 수 있는 출판도 할 수 있고 좀 있어 보이는 예술 브랜딩이 있기 때문에 좀 살롱이라는 걸로 외국인들한테 좀 후킹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저희가 국악 클래식 퓨전 팀도 있기 때문에 국악을 듣기 되게 원하시는 재즈바는 지금 국악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국악바로 저희가 그 전통주 칵테일로 저희가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주 하면 제가 비용이 너무 많이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저렴이 버전으로 한 달에 한 번씩만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미 다 잡아놔서 저희가 뭐 국악 클래식 콜라보를 해서 이제 연주도 있고 약간 전통주 칵테일로 해서 이런 것도 저희가 패키징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MSO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불안정한 서비스들이 많은데 저희 자체는 그냥 뭐 병원들 뭐 이렇게 애매하게 알아서 그냥 전화번호만 따서 그냥 MO에 넣어주세요가 아니라 뭐 이렇게 인맥 자랑은 아닌데 그냥 다 제 지인들이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고 대표들이 많으니까 누가 중국인들 VIP가 왔을 때 결국 이게 병원이 컨트롤이 안 되면 이게 그 엄청난 비난의 대행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냥 나 이거 돈 안 받으면 끝이잖아. 그러면 이게 마찰이 엄청 큰데 이 대행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배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100만 원 이하 단가야 안 벌면 되지만 저희가 타겟팅하는 1000만 원 뭐 1억 이상 쓰는 분들은 한 번 소위 말해 삔또가 상하면 이게 그 엄청난 그게 있어서 병원 자체도 컨트롤이 돼야 되고 이게 약속 시간이 1시간 늦어도 야 1시간 뒤에 오니까 무조건 VIP로 해줘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직접적 관계가 있지 않은 병원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되니까 좀 제 1차적 인맥을 바탕으로 저희가 뭐 강남의 신상성형외과, 픽셀러 성형외과, 성수동의 프리미의원, 성수동의 뭐 회복제 한이면 다 평수도 엄청 크고 이미 유명한 병원들인데 뭐 우연히 10년 전부터 이제 알던 오빠들이 그렇게 좀 잘 된 거여서 이제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업체들만 받았다가 저희 회사만의 엄청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소개시켜줘도 리스크가 없다. 왜냐면 저희가 KCO들한테 여쭤봤을 때도 그래 내가 뭐 1000만 원 이상 쓰는 애들 보내줄 수 있는데 난 욕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너가 엄청 이거 다 책임질 수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 혹은 돈이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가 사기치지 않고 이 돈에 대한 가치를 감당할 수 있냐 그걸 증명만 해라. 그러면 사실 이 시장은 또 엄청 커서 저희 회사는 좀 그런 기반으로 이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이제 협업 맺은 이제 곳들인데, 네, 그래서 사실 그 동탄에 함께 걷는 한의 원장님 덕분에 또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근데 저희가 단순히 강남권만 받진 않았어요. 실제로 뭐 북가자나 상왕신이 있거나 뭐 산부인과나 그런 원장 이제 뭐 언니 오빠들한테는 물어봤을 때 우리는 좋은데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왜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너랑 MOU 맺는 게 의미가 있냐라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게 여기 이런 뭐 픽셀레 성형외과도 강남, 프리미 성수, 도구현 압구정, 반포 스탠드 정형외과, 잠실 이런 곳들도 있지만 결국 뭐 마곡, 일산, 목동 이런 것들도 서울이나 이런 뭔가 강남 쪽에만 왔던 사람들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들조차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외국인들한테 제가 인터뷰를 따보니까 피부과에 갔는데 피부 치료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또 외국인들만의 새로운 고민이긴 하더라고. 진짜 아파서 가고 싶은데 그럴 때 어디 가야 되냐. 그래서 저희는 진짜 좀 이런 뿌띠 쪽도 있지만 진짜 치료하는 목적의 병원들도 협업을 맺어서 이 사람이 치유가 목적이면은 그거를 치료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외국에서 특히 정형외과 시술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 수술이죠. 수술은 이제 다른 뿌띠는 좀 이렇게 각 객단가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뼈 부러져서 몇 억이 나온대요. 그럼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막 엄청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0만 원 이내로 끝낼 수 있는 보험이 안 된다고 해도
엄청 저렴하대요. 특히 정형외과 쪽은. 그러면 요거는 저희가 약간 좀 무력처럼 했을 때 오히려 저희는 뿌띠보다 더 시장이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외국에서 치료가 잘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정말 치료 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여기도 이제 병원 와서 아까 교수님과 얘기했지만 아이디어가 있었던 진짜 건강검진 제대로 하고 싶은데 약간 요즘 다 한국 K뷰티 하면은 그냥 놀러 가서 나의 외모에 투자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내가 한국 가면 건강해질 수 있어라는 의료적인 것도 좀 마케팅을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이런 병원들도 있지만 그 사실 한의원은 저희는 웰니스로 묶였어요. 왜냐하면 침 한 번 맞거나 사실 너무 효과가 좋긴 하지만 직감적으로 필러를 넣거나 보톡스를 넣었을 때 그 직관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욕을 안 먹어야 되니까 이거는 약간 캐대헌 이제 영상 보여주고 그냥 한국 문화 체험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요즘 한의원 같은 경우도 기계가 또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K 메디스는 약간 웰니스와 관광으로 묶어서 치유 목적보다는 경험 좀 위주 혹은 여기 온 김에 저희가 뭐 이렇게 도쿄 가면 도쿄 바나나 먹듯이 제품을 파는 거 위주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뭐 객단가가 높진 않으니 선물주는 뭐 이렇게 공진단 이런 거 금가루 좀 뿌려가지고 이런데 병원들이 이런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짜고 이제 알려주면은 이제 되는 거. 그 외에 저희가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숙취해소제나 그런 거 일단 팜플렛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온 김에 그냥 이 중에서 사고 싶으면 사라. 근데 저희도 봤을 때 도쿄 갔을 때 도쿄 바나나가 엄청 많잖아요. 저도 도쿄에만 있는 거 혹은 남들이 모르는 거에 이쪽 신생 업체들의 제품을 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소개해주는 좀 와디자 펀딩처럼 그런 걸 해도 좋겠다. 그리고 제가 대학로 쪽에 이제 연극을 하면서 연출님들이 또 다 많이 알게 돼서 한국에 저는 뉴욕도 많이 갔지만 그 브로드웨이가 저는 해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우리나라 문화를 많이 안 띄워준다 생각을 했던 게 브로드웨이나 이런 데 10만 원, 20만 원 쓰면서 해화에서 공연 보는 거 10,000원, 20,000원 쓰는 거 되게 아까워하거든요. 근데 결국 해화에 있는 게 결국 K 창작 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글로텔도 이제 그 이런 해화에 있는 호텔이니까 약간 묶어서 엄청 하이엔드는 아니지만 한국 문화를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을 때 글로텔의 그 호텔에서 묵으면서 도보 1, 2분 거리가 해화 그 대학로 거리이다 보니 그런 패키지를 새로 만들어서 약간 뉴욕에 브로드웨이가 있다면 한국에 해화가 있다. 여기도 자체 창작극에 뮤지컬이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투어를 짜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뭐 의료관광 관련해서 그런 행사도 많이 열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작년 12월 한 달 전에 한 100명 정도 왔던 행사를 제가 자체적으로 열었었는데 그때 이제 B&B 단과 원장님이시자 그 의료관광 진흥협회 협장님이랑 이제 같이 저희가 행사를 기획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약간 문화와 예술, 그러니까 문화와 의료의 페스티벌을 좀 미니 버전으로 연 거여서 저희가 20만 원씩 입장료를 받았고 뷔페랑 이런 걸 다 세팅을 강남 라스칼라라는 공간에서 했는데 이제 도착했을 때 일단 화장품 선물들 저희가 3-4개씩 기프트 세트를 다 드렸고 그러니까 화장품 제품들도 홍보가 돼서 좋아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의료 강의를 넣었어요. 그래서 7시, 그러니까 10분씩 3명의 의사분들 초청해서 뭐 첫 번째는 리프팅이 어떤 사람이 효과가 있냐, 두 번째는 PDRN이 왜 정형외과에 쓸 수 있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의료 관광에서 의사들이 강연하는 의료 강의. 이게 저는 웰니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의사들한테는 당연한 상식들이 저희한테는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 강연이 있고 1부는 의료 강연이 있고 쉰 다음에 그 다음 저희가 국악이랑 클래식 연주를 쫙 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의료 관광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작년에 있었던 그 꿈 뉴욕에서 있었던 스타트업 KCO 행사의 그 쿰 행사처럼 저희에서도 K 메디컬과 K 아트를 아우르는 그리고 K 뷰티의 팝업들과 함께하는 그런 페스티벌을 열려고 그 미니 버전으로 실제로 12월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11월에는 2달 전에는 실제로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중국이나 다양한 국가들에서 100명 이상 저희가 유치를 했었고요. 그때 느꼈던 게 이런 불만들이나 좀 이렇게 진상 고객 유형들이 어떤 유형인지 그 약속 시간 생각보다 안 지킨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때 알게 된 거고 네 실제로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뭐 다른 비전은 이렇게 뭐 글로벌 환자 유치하고 자체적으로 K 에스테틱에 대한 좀 이렇게 프랜차이즈화하는 것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의사들 좀 강력한 걸 원하면 병원으로 보내지만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웰니스의 개념 명상하거나 책을 쓰거나 뷰티 아니면 이런 걸 체험하는 건 사실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좀 프랜차이즈화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것까지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게 의료관광 MSO 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뭐 제일 궁금하신 게 어쨌든 그러면 너네가 뭐로 돈을 버냐라고 하면은 저희 자체적으로 뭐 병원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게 원래 통상적으로 그런 MSO 법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료관광 환자를 유치하면 보통 20-30% 커미션을 받거든요. 근데 피부과나 이런 이렇게 뭐 뿌티 쪽은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10% 이내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타겟팅하는 건 뭐 거상이나 줄기세포나 좀 큰 굵직굵직한 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 병원에서 역으로 우리가 20-30% 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좀 병원이나 시술에 따른 좀 비율은 다르지만 커미션제로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부담이 없고 저희 어쨌든 이렇게 양쪽에서 부담이 없는 구조로 저희가 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앨리스앤의 강의였고요. 뭐 이거는 진짜 제가 한 3분 내로 그냥 보여드리면 이건 저에 대한 그냥 얘기예요. 뭐 이렇게 독립영화 아까 했고 실제로 제가 국악클래식 퓨전팀 만들어서 그 의친한 기념 사업회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뭐 실제로 이종 황소님도 방문을 하셔서 외국인들 초청하는 행사였는데 그런 뭔가 K 황실 혹은 어쨌든 그런 옛날 조선시대에 약간 가문이 이어진 사람들이 왔다라는 게 외국인들이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약간 영국의 왕실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의친한 기념 사업회랑 부캐라는 전통적 위스키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저는 항상 연주와 기업과 파업과 콜라보를 많이 했었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뭐 방송도 많이 나갔던 이유는 저희 회사가 알려지기 때문에 했었고 파티 같은 것도 많이 근데 저희는 좀 달랐던 거는 클래식 연주하는 친구들 클래식만 연주하는데 저는 제가 클래식 업계 1등이 아니니까 이 연주팀에 대한 존재 가치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보다 연주 잘하는 애들이 많은데 왜 날 불러야 하냐가 제가 납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생각보다 국악계와 클래식 업계를 둘 다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게 음악계가 국악만 알거나 클래식만 알아서 네. 근데 저는 좀 장점이 음색이 많다 보니 가야금, 해금, 뭐 클래식 다 껴서 그때그때마다 국악으로 꼈는데 저희가 느꼈던 게 그냥 피아노 악보 봐도 바이올린, 뭐 첼로 이렇게 피아노 이렇게 하면 그냥 단순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냥 똑같은 악보로 가야금만 꼈는데 사람들이 엄청 편곡을 많이 한 줄 알더라고요. 되게 가성비 되게 좋다. 그래서 국악 클래식으로 저희가 실제로 좀 바꿨었고요. 근데 자체적으로 키조이스라는 연주팀 제가 2019년도 지하철 버스킹을 시작으로 해서 만든 팀이고 이화여대 선후배를 이제 저희가 콜라보를 해서 클래식 연주팀 따로 있고 요걸 운영을 하다가 아까 제가 그 고민이 생겨서 이제 국악도 넣어서 국악 클래식도 있고 클래식도 있다. 이게 저희 회사의 주얼리가 엄청 화려해서 연주자들을 위한 아티스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수익 구조가 아예 없어요. 저희가 렌탈 돈 받곤 하는데 웬만하면은 비용 안 받고 지인들 위주로 렌트를 해주면 그럼 왜 돈이 안 되는데 이 주얼리 사업을 하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무조건 렌트를 협찬을 해주면 업로드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책 출판에 대한 홍보도 같이 넣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마케팅의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자들이 뭘 원할까? 저 항상 그 돈 많은 여자들이 약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약간 제가 그냥 웃긴 얘기로 짱구 만화를 보다가 짱아가 지나가다 주얼리 앞에서 멈추더라고요. 이거 여자의 본능이다. 반짝이는 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다. 해서 재미로 시작했는데 좀 커진 사업이긴 하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출판업만 했던 건 아니고 아마추어 연주회나 아니면 저희가 탈북 청소년들 오케스트라랑 콜라보를 해서 다 이제 제작비는 제가 다 투자를 했었고 저희가 이게 받은 비용은 다 제가 전액 기부를 해서 ESG 콘서트도 저희가 열었고 실제로 제가 우즈베키스탄 이제 가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2023년도에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한국문화 특강도 했었고 실제로 거기서 한글 학교 만드신 분과도 얘기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K-팝에 대한 제가 댄스 강사도 했었어가지고 제가 가야금도 연주를 하니까 이제 제가 악기가 너무 크니까 이걸 비행기를 실을 수가 없어서 해외 갈 때 어떤 공연을 해야 될까 그냥 가성비 해서 가야금에 제가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아리랑이랑 이선희 2년 연주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가야금과 케이팝 댄스라는 그런 콘텐츠를 가져가서 실제로 강의도 하고 연주도 하면서 약간 한국 문화를 알리는 콘텐츠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웃기게 얘기했지만 저희 눈물과 함께 했던 문화복합 공간이었고요. 종각인 한 70만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엄청 럭셔리하게 했었고 결국은 사실 저희가 공사부터 공간 기획 약간 이런 브런치 콘서트에서 행사는 많이 열었는데 돈은 안 됐던 그런 공간이고 이게 마곡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남는 공간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허들은 없었지만 너무 마곡이어서 멀어서 제가 행사를 한 번 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3시간 걸린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이게 무료로 쓸 수 있다고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리고 강남 3호점은 루프탑이었지만 또 이런 좀 시설이 엄청 좋진 않아서 그리고 동대문의 여기는 아예 위치가 좀 별로였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어쨌든 항상 공간을 얻으면
뭔가 이 공간에 대한 존재 가치를 문화예술로 좀 채우려고 해서 항상 저는 갤러리 혹은 악기 체험 이런 거를 같이 넣었었습니다. 그다음은 퍼스널 브랜딩고 그래서 뭐 왜 책을 쓰셔야 되는지 혹시 나중에 책 쓰실 일 있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900만 원에 인터뷰만 하시면 3개월 안에 책이 나오는데 500권 인쇄 포함이니까. 근데 저는 사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저도 매년 책을 쓰고 있고 작년에는 아마존에 영문판으로 제 책을 냈는데 23살 때 제가 음대에 대한 고민을 담은 책을 썼는데 그게 좀 유명해져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기회가 생기다 보니 평범했던 음대생에서 차별화가 둬서 너무나 많은 제 능력에 비해서 좋은 기회들이 많이 왔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저희 회사 출판사만의 장점이고 출판 이후에 어떤 게 고민이고 뭐 어떤 악플이 달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정신적 케어까지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왜냐면 회장님 제가 23살 때 창업을 했으니까 회장님 네가 얼마나 잘하는데 사실 모르잖아요. 사업할 때는 좀 없어도 있어 보여야 되니까 자신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제가 사실 책을 썼을 때 엄청 악플이 많이 달렸어서 뭐 음대생인데 뭐 왜 이런 책을 쓰냐 음대로 너무 업계를 건드리는 얘기였기 때문에 음대 졸업해서 다 연주자가 될 수 없는 현실인데 이건 교육의 문제다 이런 말을 대학생이 하니까 다른 음대 교수님들 사실 저 엄청 싫어하셨는데 또 유명해지니까 또 교수님들이 또 유명해지게 인정을 해주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엄청 힘들었지만 그때 뭐 네이버 메인 뜨고 카톡 채널 뜨면서 악플이나 이런 거 달렸을 때 저에 대한 책 리뷰에 대해서 리스크도 많았고 어쨌든 좀 광고 티 안 나게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부족했다 보니까 좀 악의적 리뷰가 많이 달렸던 썰을 회장님들한테 얘기해 주시면서 저희한테 안 하면 악플 달리세요. 약간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웃기게 들으시다가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이게 출판사 대표들이 인쇄만 하거나 출판만 하지 자기가 책을 써서 이렇게 좀 힘든 고충을 겪어본 대표는 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출판업계가 제가 시작했던 게 23살이었으니까 아직도 제가 이 업계에서 제일 어려요. 그러니까 좀 트렌디하게 좀 남이 읽고 싶은 책으로 낼 수 있는데 그런 출판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증명할 수 있는 대표는 저희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좀 출판에 대한 자신감은 있고 내 책을 써야 되는지도 누구보다 잘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딱 한 5분 내로 너무 길게 한 것 같아가지고 네, 하여튼 아는 거를 되게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이나 네, 너무 멋진 강연을 들어서 네. 예, 네. 질문 있으면 하나씩 편하게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실제 일을 해보셨던 분이어서 네. 아는 것 같아요. 일하면 항상 욕 먹잖아요. 아 그쵸. 욕 먹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남들 알아요 욕을 하니까. 일하면 욕 먹는다는 개념을 이제 인식을 하면 그냥 네. 일하게 되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다. 네, 그게 원래 당연한 거라서. 네. 그거는 뭐 왜 괜히 할 수도 없고. 맞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먼저 질문 몇 가지. 전 아까 들으면서 이제 제가 먼저 그냥 편하게 얘기를 드리면. 네. 그 의료 관광을 하면서 문화하는 게 되게 좋은데 네. 딜레마의 장점이나 단점이 네.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그런 딜레마가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되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네. 전문이 떨어져 보이기도 이런 네네네. 그래서 아까 스토리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네네네. 의료 관련된 정확한 스토리가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보면서도 너무 많으니까 네. 관객 입장에서는 뭐 여기는 뭘 잘해 아 그쵸. 그게 편하지 뭘 먹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맞아요. 저도 아직 저의 정체성이 그래서 좀 혼란스럽긴 해요. 약간 일단 당하고 싶으니까 하는데 또 그래서- 피기적 네. 그래서 결국 그 스토리가 들어가면 네. 직관적으로 이 스토리에서 상대가 나하고 딱 이렇게 음. 싱크되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 의료 쪽 관련된 얘기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되게 많으니까 네네네. 이게 남들이 보기에 뭐야 이렇게 되지 않아요. 네, 사실 그래서 의료관광 MSO 법인은 그러니까 출판업이랑 엔터나 공연업계처럼 제 감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 공동 창업자가 있고 그 라자드라는 이제 M&A 회사에 있는 그런 PE 쪽에 있는 지인이랑 같이 하는 거여서 이제 그 오빠가 이제 구조를 잘 짜주고 이제 같이 콘텐츠화하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료관광 옛날에 했을 때 제가 20년 전에 한 15년 전에 했어가지고 네. 홈페이지 만들고 그랬었어요. 아. 딜레마가